학과별 성과 예. 효과 예. 디테일하게 정점해달라 해도 잘 해주셨네요. 예. 계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유를 빼면은 예. 작년에 성과 달성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룡시 전체 작년에 우리가 공직자들이 노력했던 거, 뭐 청렴도 향상 노력이라든지 각종 도시 기반 시설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한테 계룡시정을 점수로 매겨보라 하면 저는 한 B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88점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 풀예산 있잖아요. 각종 포괄예산 27페이지요. 주신 자료. 예. 이것을 보면 작년에 풀예산이 8,350만 원이 전체가 그렇죠? 예. 이 중에서 자치행정학부하고 계획감사실이 4,630만 원으로 예. 전체 풀예산의 55.44%를 두 개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예. 2,900만 그죠? 1,200만 원. 예. 그 1,200만 원. 예. 예. 그다음에 면동에서는 엄사면 350, 200 합계 550을 빼면 나머지 동과 면에는 풀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두 개 부서가 전체에 55.44%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그 풀 예산은 이제 그 각 실과별로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여비라든지 이제 업무 추진비 요게 이제 실과별로 이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각 실과에서 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그 사업이 이제 또 이렇게 생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 그 예산이 이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제 포괄 그 예산, 풀 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도 이제 그 보면은 그 면동은 우선 신청하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제 사업이 이제 발생이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고 대부분 저 자치행정과는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정부 그 회의라든지 부시장 부분도 회의라든지 이런 이제 현안 사항이 또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부 사역이 있겠죠. 이 풀예산을 각 과에도 면동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 신청을 좀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풀예산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하면 하는 말부터 하고. 예. 그 세입 세출에서 2020년도 그 세입이 3,36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1.56%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비해서 세출은 전년 대비 4.42%로 감소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1,154억 4천만 원 아니죠 115억 4,400만 원이죠. 이 감소폭은 너무 큰 거 아니냐. 세출 예산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우선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그 추경에 이제 좀 삭감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그 외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상반기에는 예측 불가능했으니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장기화가 될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2차 추경 정도는 이걸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1차 추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차 추경 때는 세출 예산을 확대 편성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면밀하게 계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계룡 세출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 이 교육 예산이 계룡에 예. 지금 계룡에 학생 수 초등부가 총 6천 명이 넘어요. 예. 예. 초등학교가 한 2,869명, 중학생이 1,875명, 고등학생이 1,350명, 그래서 6,094명입니다. 그러면 계룡시 인구의 15% 정도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인구 대비. 여기에 비해서 이 청소년 관련된 교육 예산이 너무 없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예. 작년에 총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 예산이 계룡시에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14억 4천만 정도 돼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시작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선진화의 정도, 경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선진지자체냐 할 때 첫째는 소득이잖아요. 우리 같은 건 GRDP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노동, 뭐 의료 책임이 어떻게 돼 있냐, 또 영유아 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또 하나는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또 문화 수준, 문화 시설, 인프라, 또 주거 환경 여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계룡에서 이 기준치 이하가 다른 지자체 228개 또는 유사단체 평균으로 볼 때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분야에 그 투자되는 그 부분은 이제 평생교육 분야하고 이제 학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죠. 근데 이게 학교 교육은 이게 이제 교육청 쪽에서 이제 그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이제 시설비 사실은 쪽이에요. 시설비 쪽.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후퇴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 작년이 90%도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교육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90%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이 100% 정도도 돼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오히려 뒤로 89.4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분야별로 한번 그 저번에 이제 교육 선생님들하고 의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각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교육 예산에 대한 투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하는 거니까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